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6% 거의 응급상황 수준이었죠. 간 수치도 높았고요.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약 중간에 완전히 끊으셨고요. 당뇨 졸업을 하신 거죠. 또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환자분은 당화혈색소가 12.4%에서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하고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은 당화혈색소 수치는 왜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한가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당화되었다는 게 포도당과 결합이 되었다라고 해서 당화이고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이런 혈색소가 얼마나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지, 당화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런데 혈색소 수명이 보통 3, 4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평균 3개월 정도의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당은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잖아요. 혈당은 체온이나 혈압처럼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혈당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혈당이 괜찮다고 해서 전체 상태가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병증과의 연관성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1%만 낮아져도 당뇨 합병증 위험이 20-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재는 혈당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재는 혈당 중에서는 그래도 공복혈당이 가장 객관적인 편입니다. 식후혈당은 좀 덜 먹거나 조금 더 움직이면 낮아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혈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복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으로는 낮아지지가 않고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해서 객관적인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공복혈당을 지표로 삼아서 생활관리를 하시다가 병원에 가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단 외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화혈색소는 흔히 식단이나 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생활 습관과 체질적 요인들도 깊이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면 스트레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화혈색소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면 시간의 절대 부족과 깊은 잠의 결핍이잖아요. 밤 11시 이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가 과하게 각성된 상태에서 잠드는 경우가 많죠. 이때 뇌는 휴식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포도당을 소모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잠든 동안에도 뇌에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복혈당과 전반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는 당화혈색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해서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처럼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모두 뇌의 에너지 수요와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때 주의해야 할 급격한 조절의 위험이나 당화혈색소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빠르게 낮추려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인들 사이에서 좀 자주 보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시도하는 방식은 거꾸로 식사, 현미 100% 식사, 운동량 증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접근이 겉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체질이나 체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한약적으로는 마른 당뇨인은 대부분 소음인 체질이거나 비위가 허약한 기어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체질은 위장이 차고 소화력이 약하고 기력이 쉽게 고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채소부터 먹는 식사법을 시도를 하면 위장을 더 차갑게 만들고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또 현미 100% 밥 역시 거칠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통이나 더부룩함, 설사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무리하게 늘리면 기력은 더 빠지고 체중은 더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낮추겠다고 식사량을 무작정
일정 줄이거나 운동량을 억지로 늘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버틸 수 있는 방향과 속도로 혈당을 서서히 낮추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고요. 현미와 같은 잡곡은 백미랑 5대5 정도로 섞어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운동은 격하지 않은 산책이나 맨몸 스트레칭처럼 기운을 덜 쓰는 방식이 적절하고요. 또 기력을 보충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적고 기력이 약한 마른 당뇨인에게는 혈당 조절도 체력 조절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혈당 수치,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체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활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놓치는 생활 습관이나 체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대부분 식단과 운동에만 집중하시면서 의외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게 바로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체질에 맞는 생활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 먹겠다, 저녁은 무조건 굶겠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위장은 상하고 기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기어 체질, 위장이 약한 체질에서는 이런 방식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데도 정말 많이 관가하세요. 밤 12시 넘어서 자는 생활을 계속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요. 이게 공복 혈당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도 혈당이 이유 없이 튀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싶다면 단순한 식단 조절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는 무리하지 않고 하루 3끼를 적절히 유지하되 위에 부담이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사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수면은 최소 7, 8시간 이상 확보해 주시고 밤 11시 적어도 자정 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로 꼭 챙겨야 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이나 혹은 발끝치기나 맨발 걷기 등과 같은 실천이 스트레스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당화혈색소를 낮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는 분이 계셔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6%였는데요. 거의 응급 상황 수준이었죠. 간 수치도 높았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 생활 패턴에 맞는 음식 관리랑 운동을 알려드리고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했는데요.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약 내알은 중간에 완전히 끊으셨고요. 당뇨 졸업을 하신 거죠. 무엇보다 인상이 깊었던 건 단순히 당뇨만 졸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졌다는 점이에요. 피부도 맑아지고 에너지도 회복되고 우울감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하는 게 사실 단순히 혈당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 사례여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요. 또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환자분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졸업에 도전하시더니 당화혈색소가 12.4%에서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하고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10년 된 당뇨를 졸업했던 분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뇨가 오래돼서 치료가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된 당뇨를 단 7개월 만에 졸업한 분도 있었습니다.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은 우선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몰입한 상태에서 생활관리를 해주셨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약적 치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후 혈당이 잘 나온다고 안심했다가 정작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럴 때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식후 혈당은 순간적인 수치일 뿐 몸의 전반적인 대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사를 평소보다 과도하게 줄이거나 식사 직후에 일부러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을 쓰면 측정 당시의 식후 혈당은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눈속임 수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식후 혈당이 잠시 낮아졌다가 이후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야간에 다시 상승하는 등 평균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기력이 약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나 마른 체형,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식후 혈당을 태우는 에너지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오랜 시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식후 혈당 측정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당화혈색 수치에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의 간헐적 존재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 식후 1시간 반이나 2시간쯤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순간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시적으로 튀는 혈당만으로도 당화혈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한두 번만 나타나도 평균 혈당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루 한두 번만 혈당을 재는 방식으로는 이런 급등 패턴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당화혈소가 높게 나왔지? 라는 당혹감을 느끼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은 식후혈당보다 객관적인 편이에요. 저녁에 열심히 운동하고 잤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복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으로는 낮아지지 않거든요.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해서 객관적인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혈당입니다. 평소에 공복혈당을 달력에다 적고 탁상 달력에다가 적으시고 왜 높은지 왜 낮은지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복혈당이 낮았을 때 했었던 생활 관리들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관찰과 실천 이렇게 두 가지만 잘 하셔도 당뇨 졸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당뇨 졸업했던 분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당뇨 졸업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당화혈색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당뇨 졸업을 향한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진짜 졸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몸의 기능과 생활 패턴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굳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 가지 생활관리 원칙을 8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금식이에요. 졸업 이후에도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위장이 비워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소화기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수면도 깊어집니다. 저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시간 동안 과일, 견과류 등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한 금식이라는 점입니다. 물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실천을 해보시고요.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밤사이 혈당 스파이크와 아침 공복혈당의 불안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이상의 수면입니다. 당뇨 졸업 이후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졸업자들이 작성하는 공복혈당 달력을 보면 수면 패턴과 공복혈당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녁 금식과 수면만 잘 지켜도 몸이 당뇨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졸업 이후에는 당장 수치 반응을 기대하며 하는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몸의 회복을 돕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대, 나의 체력에 맞는 강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종류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혈당 달력 작성은 졸업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최고의 습관이거든요. 졸업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복혈당을 관찰해 주시고 내 몸의 리듬과 생활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관찰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당뇨로 회귀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혈당 달력도 공복혈당 달력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복혈당 달력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화혈색소 정상화 이후의 관리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상태를 굳히는 겁니다. 당뇨는 수치가 아니라 기능의 질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기능을 지켜주는 루틴을 몸에 새겨넣는 것이 진짜 졸업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면 심장질환 위험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나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 이것만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졸업을 만들어줄 겁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시고요.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적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당고만의원을 찾아주시고요. 당뇨에 대한 정보는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당뇨스쿨을 통해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